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법무법인 발일정은 최근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2분을 영입해서 팀을 강화하고요. 또 캠코와의 협력을 통해서 회생, 기업, M&A와 자산 매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형 로펌과 견주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발일정이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회생 신청을 통해 회사에 회생의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그리고 앞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법인 회생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결정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발일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꾸 오프닝 때 멈칫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마 임금 체불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임금 체불 사례가 있어서 근로자 측과 사측 간에 아마 분쟁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버스는 시민의 발이잖아요. 네. 시민의 발인데 그 경영자가 약간 방만 경영을 했다는 이유로 이게 아마 그 근로자들, 버스 기사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된 임금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그 기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 살 돈도 없어서 버스가 잠시 멈춰섰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신문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인데. 네. 근데 그 요즘에는 그 버스 회사가 그 버스 회사 자체로 운영되고 이게 준공영자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해줘 완전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일반적인 영세한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만으로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경영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럼 결과는 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근로자들 측에서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버스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쪽 그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겠어요. 그럼요. 그 시민들도 뭐 시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해서 근로자들이 저희와 아마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 근로자들도 채권자니까 일반 채권자, 뭐 은행 채권자, 근로자들, 임금 채권자들 다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자들이 회생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생을 신청하자.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 경영자를 그러니까 경영사 책임이 있으니까 물러나게 하고 법정 관리, 그러니까 법인회생이죠. 법정 관리에서 법원에서 파견한 제3자 관리인한테 관리를 맡기고 그다음에 그 기존 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뭐 감액이나 이렇게 권리 변경 절차를 밟아서 회사를 재정 건전성을 확충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자. 그렇죠. 이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근로자들 한 30명 정도를 30명 대리를 해서 회생 신청을 했었습니다. 회생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쟁의 축이 하나가 노측과 사측의 분쟁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노사 갈등. 노사 갈등인데 이런 노사 갈등을 법원의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가 보니까 법원에서 고민하는 게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 개시 결정은 나긴 났는데 한 5달이 걸렸어요. 상당히 이래도 오래 걸렸어요. 전 빨리 걸릴 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저도요. 오래 걸렸네요. 빨리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버스는 다 공공성이 있는 그러니까요. 사업체니까 회사를 빨리 버스를 정상화 시키려고 할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법원 측에서 그 고민했던 것들이 어떤 말씀이신지 약간은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기존 경영자는 경영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법원에서 제3자 관리인을 파견해다오.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존 경영자를 그냥 관리인을 시켰어요, 지금. 그래요? 기존 대표이사를 그냥 관리인을 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절충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한쪽 이게 노측의 노쪽 그러니까 근로자 쪽 편을 다 들어주고 회생 개시도 해주고 그 관리인도 제3자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기존 사측 경영자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법원에서 너무 근로자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한쪽씩 다 이득을 준 거죠. 그렇죠. 예, 근로자 측 요구대로 개시 결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경영자 측 요구대로 그래 경영 제3자 관리인 선정을 안 하고 기존 경영자 대표이사 관리인 계속 해라 이렇게 좀 해놓고, 대신 법원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방만 경영으로 또 회생 절차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잘 못 돼서 회생이 폐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수의 이해관계에 또 피해가 있으니까 그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CRO라고 하거든요. 그 CRO라는 사람을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출근을 해서 그 회사가 잘 법원의 명령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뭐 관리 감독하고 보고서를 써내라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머. 상근 출근하는 CRO로 바꿨어요. 오, 좋다. 다행히. 예, 그래서 법원에서 파견한 상근 CRO가 이 기존 경영자를 좀 관리, 그렇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근로자들 측에서는 뭐 좀 서운은 하겠죠. 그렇죠.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못 뺏어서 서운은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사 갈등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서로의 네. 어쨌든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사실 내용 거의 그 권리에 네. 대한 이야기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권리들을 좀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이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노측과 사측 간의 갈등이 많으니까, 이게 노측 같은 갈등도 많고 대화가 잘 안 되면 결국은 물리적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대부분 회사가 잘 되면 뭐 상관없겠지만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노측에서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이겠지만 새로운 또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새로운 범죄가 또 추가가 돼요. 네, 예, 그럼 맞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임금 체불돼서 월급 못 받아서도 지금 억울한데 거기다 또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모델로 삼아서 만약 임금 체불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물리력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그 기존 경영진을 충분히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견제한다. 견제하기도 하고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켜서 앞으로 회사가 살아나고, 그럼 기존 근로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삶의 터전에서 계속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또 기존 경영자들은 회생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경영자들의 그 주식 가치가 확, 거의 쉽게 말해서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자들의 주식 가치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생 계획안 짤 때도 네. 이런 채권자 측에서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들에 대한 약간 좀 징벌적이라 뭐 이런 의미를 둔다고 해서 기존 경영자의 주식을 거의 100%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오늘 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법무법인 바르정이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 그리고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바르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